두 눈을 감아봅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고 풀냄새가 스며오며 빛이 가볍게 흔들립니다. 그 빛은 차갑고도 따뜻하며 순간마다 형태가 바뀌고 머물지 않습니다. 그 빛을 붙잡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캔버스를 들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정해진 방식대로 그림을 그리던 시대에 정해지지 않은 순간을 그대로 담아내겠다는 결심. 이것이 바로 인상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빛을 그린 사람들, 모네와 르누아르, 그리고 그 시대 화가들이 어떻게 회화의 역사를 뒤흔들었는지, 어떻게 그림은 이렇게 그려야 한다는 세계의 기준을 바꾸었는지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먼저 시간을 19세기 중반으로 되돌립니다. 유럽은 산업혁명의 바람으로 빠르게 변하고 철도 도시 시장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였습니다. 파리는 세상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로 재건되고 있었고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풍경과 새로운 삶의 방식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미술의 세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예술가로 인정받고 생계를 유지하려면 무조건 살롱설란 전시에 합격해야 했습니다. 살롱의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광대한 신화와 역사, 완전한 해부학적 인체 비율, 부드럽게 정제된 붓질, 실내 작업실에서 탄생한 정교한 명암. 화가는 단번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수십 번씩 재단하고 정리하고 수정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림은 완성된 세계를 보여주는 매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에 의문을 품는 젊은 화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모네, 르누아르, 피사로, 시슬레 같은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빛은 순간적으로 변한다. 색도 변한다. 공기와 날씨도 변한다. 눈앞의 세계는 계속 움직이는데 우리는 왜 정지된 장면만 그려야 하는가? 그들의 질문은 단순하지만 근본적이었습니다. 예술은 진짜 보이는 그대로를 담아야 하는가? 아니면 전통이 말하는 이상적인 형태를 담아야 하는가? 이 충돌이 인상주의를 탄생시키는 불씨였습니다. 모네의 이야기를 먼저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장난스러운 초상화, 카리커처를 잘 그리던 소년 모네는 자신이 좋아하는 풍경을 색으로 표현하는 데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기존 미술계는 그의 방식에 냉담했습니다. 느슨한 붓질, 완성되지 않은 듯한 형태, 빛의 색을 따라 점점이 칠해 넣는 방식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1860년대 모네는 친구 르누아르와 함께 파리 근교의 강가, 들판, 숲속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화구를 들고 숲풀 속에서 햇빛의 움직임을 관찰했고 정해진 형태 없이 빛과 그림자의 리듬을 캔버스에 옮겼습니다. 처음엔 이런 작업이 게으른 그림으로 보였습니다. 완성도 부족, 구성 부재, 세밀함 부족이라는 비판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세상은 언제나 흐르고 변화한다. 화가는 그 순간의 숨결을 보여줘야 한다. 반면 르누아르는 모네와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네가 자연과 빛의 변화에 집중했다면 르누아르는 사람의 얼굴, 피부, 옷, 미소, 대화, 즉 빛이 사람에게 닿아 반짝이는 순간에 집중했습니다. 르누아르의 그림에는 빛 아래 사람들의 따스한 온기, 웃음과 대화 속에서 생겨나는 작은 떨림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슬픈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세상에는 이미 슬픔이 충분하다. 그래서 그의 그림은 언제나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모네가 찬란한 외곽의 빛을 그렸다면 르누아르는 그 빛이 피부에 스며드는 느낌까지 그려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술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 일어납니다. 1874년 기존 살롱에 반대하는 화가들이 모여 독립적인 전시회를 열기로 결정합니다. 그 이름은 무명화가, 조각가, 판화가 협회 전시회. 여기서 모네는 자신의 작품 인상 해도지를 출품합니다. 안개 속 항구, 부서지는 아침 햇살, 붓질은 거칠고 형태는 흐릿하며 오직 빛의 분위기만 살아있는 듯한 그림. 이를 본 한 비평가가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이건 그림이 아니라 그저 인상 스케치일 뿐이다. 이 비난이 역설적으로 인상주의 임프레셔니즘이라는 이름의 탄생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조롱을 이름으로 삼았고 그 이름은 결국 회화혁명을 상징하게 됩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의 가장 큰 실험은 빛은 색을 바꾼다는 사실을 회화에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색을 섞지 않고 가까운 색을 캔버스 위에 놓아 눈이 그 색을 자연스럽게 혼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붓질은 작고 분절된 형태였으며 그림을 가까이에서 보면 산만하지만 멀리서 보면 하나의 풍경으로 보였습니다. 빛에 따라 색이 바뀌는 현상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은 같은 장소를 다른 시간대에 반복해서 그렸습니다. 모네의 연작 루앙 대성당, 건초더미 수련은 정말로 빛의 시간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예를 들어 모네는 건초더미를 아침, 낮, 저녁, 해질녘, 안개가 낀 날, 눈 오는 날 수십 번 반복해서 그렸습니다. 형태는 같지만 색은 모두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마다 빛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작업은 회화 역사에 비유하면 음악에서 리듬과 반복을 발견한 순간에 가깝습니다. 모네는 세상의 변화를 한 장소에서 관찰했고 그 흔들리는 빛의 감각을 캔버스 위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르누아르는 또 다른 방향에서 혁명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빛이 사람의 피부를 통과해 만들어내는 부드러운 반사광, 투명한 질감, 따뜻한 기운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대표작 물랭 드라 갈레트는 바람과 햇빛이 춤추는 듯한 분위기를 담아냈습니다. 그림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얼굴에 드리운 잔그림자와 햇빛이 반짝이며 스치는 순간이 한 장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혁신에도 불구하고 인상주의는 오랫동안 비난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왜 그림이 흐릿한가? 왜 이렇게 서둘러 그렸나? 왜 중요한 주제를 그리지 않는가? 인상주의는 전통적인 가치에 반대하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거센 반발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이들의 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린 빛의 방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 세계관임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인상주의 이후 회화는 더 이상 명확한 형태를 재현하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화가는 자신의 눈과 느낌, 그리고 순간의 인상을 그림을 통해 전달하는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그대로 흉내내는 기존의 방식은 더 이상 회화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림은 보이는 것을 그대로 그리는 것에서 보이는 순간의 경험을 그리는 것으로 변화했습니다. 모네는 생애 후반 지베르니의 정원에서 수련 연작에 몰두하며 빛과 색이 완전히 분해되고 재구성되는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림 속 수련은 더 이상 단순한 꽃이 아닙니다. 물이 빛을 반사하고 빛이 색을 분해하고 색이 감정으로 다시 연결되는 과정이 캔버스에서 일어납니다. 르누아르는 관절염으로 손가락을 거의 움직일 수 없던 때에도 손을 붕대로 감고 붓을 묶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의 손은 아팠지만 그가 그린 사람들의 피부는 여전히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이처럼 인상주의는 단순한 미술 사조가 아니라 세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한다는 근대적 감각의 탄생이었습니다. 빛, 공기, 시간, 감정, 순간 그 모든 것은 정답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붙잡고자 캠퍼스 앞에 선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붓은 세상의 흐름을 그립니다. 오늘 우리가 인상주의 그림을 볼 때 이상한 편안함과 따뜻함 혹은 부드러운 감동을 느끼는 이유는 그들이 빛이 머물렀던 한순간을 그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장소라도 아침의 빛과 저녁의 빛은 다르고 햇빛의 결과 바람의 속도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의 감정도 자연스럽게 흔들립니다. 인상주의는 그 흔들림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 예술입니다. 완성도보다 순간의 진실을 선택한 예술, 기억보다 감각을 우선한 예술, 형태보다 빛을 따라간 예술. 그래서 인상주의는 회화의 세계를 바꾸었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그림이 우리에게 전하는 질문을 떠올려 봅니다. 당신은 지금 눈앞의 빛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빛을 지나쳐버리고 있는가? 인상주의는 말합니다. 찰나의 순간에도
빛은 세상을 바꾸고 있다. 그리고 그 빛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또한 하루하루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